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가죠. 자, 그림과 같은 요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한 임피던스 Z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브릿지 회로에서 회로가 평형이 되려면 요 대각선 방향의 저항의 곱이 서로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임피던스 Z하고 여기 3 플러스 J2하고 곱한 값 요놈하고 여기 대각선 방향의 임피던스의 곱 2 플러스 J4하고 2 마이너스 J3의 곱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임피던스 Z는 2 플러스 J4 2 마이너스 J3 나누기 3 플러스 J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2하고 2 곱하면 4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마이너스 J3는 마이너스 J6가 되죠. 또 여기 J4하고 2하고 곱하면 J8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J4하고 J3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J12가 되는 거죠. 자, 분모는 그대로 3 플러스 J2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J의 제곱이, 여기 J가 제곱이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요건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4에다가 12를 더하면 16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J6하고 J8하고 계산을 하면 플러스 J2가 되는 거죠. 분모는 그대로 3 플러스 J2. 자, 양 분모 분자 다 요 3 플러스 J2 이걸 그 정수로 하기 위해서는 다 뭐를 곱해주면 돼요? 3 마이너스 J2 요 분자에도 3 마이너스 J2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3 곱하기 3 9가 되죠. 그 다음에 요 3 곱하기 J2나 여기 3 곱하기 J2 서로 없어지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J의 제곱에 4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자는 16 곱하기 3 하면 48이 되죠. 16에다가 J2를 곱하면 마이너스 J 32가 되죠. 또 여기 J2하고 3을 곱하면 플러스 J6가 되죠. J2하고 J2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에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놈은 플러스 4가 되죠. 이놈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4가 되죠. 자, 분모는 9에다가 플러스 4니까 13이죠. 자, 분자는 48에다가 4를 더하면 5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 32에서 6을 빼면은 26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3분의 여기 13이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여기 4 마이너스 J2가 되는 거죠. 13 서로 약분이 되니까 임피던스 값은 4 마이너스 J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번은 서로 마주보는 그 대각선 방향의 저항의 곱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32번 가죠.
자, 이 32번은 시퀀스 제역의 그 신호 전달 개통도인데 빈칸에 들어갈 그 알맞는 내용. 여기 보시면 명령 제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어기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그 내용은 바로 제어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퀀스 제역의 그 신호 전달 개통도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제어 대상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3번 넘어가죠. 자, 33번은 그림과 같은 유접점 회로에서의 논리식을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A 접점이고 요 B는 마찬가지로 A 접점이니까 A 플러스 B 서로 병렬 관계죠. A하고 B. 그래서 여기 A하고 C는 A도 A 접점이니까 그대로 A, C도 A 접점이니까 서로 병렬 관계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둘이는 서로 직렬 관계니까 곱하기죠. 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AA 그 다음에 A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A니까 AB BC가 되는 거죠. 자, A는 뭐예요?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플러스 AC 플러스 AB 플러스 BC가 되죠. 자, 여기서 A가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A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BC가 되는 거죠. 여기서 1 플러스 C 플러스 B는 요건 그대로 1이죠.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 B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다음 34번 가죠. 자, 34번은 요 블록 선도에서 출력 C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R이 입력이죠. 여기 D도 입력이에요. 예, 출력은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달 함수를 구하는 그 공식. 지금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입력이 R일 때, 요걸 그 전달 함수를 G1S라고 했을 때, 요 출력이 C죠. 입력이 R이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요 출력은 패스죠. 자, 입력 R은 1 마이너스 루프죠. 그대로 여러분이 그 대입을 하면은요. 자, 입력은요, 순방향이죠. 순방향으로 갈 때 걸리는 요소가 G 하나죠. 자, 1 마이너스 루프니까, 루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1 마이너스. 여기 부호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순환할 때 걸리는 요소가 여기 G하고 여기 H가 있죠. 그래서 결국 입력분의 요 출력은 이게 1 플러스 HG분의 G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출력 C를 갖다 구하려면 양변에다가 입력분의 1을 갖다 R분의 1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R분의 1이 아니고 R을 곱해줘야 되죠. 그럼 R은 서로 약분이 되고 출력 C는 결국 여기서 C1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C1은 1 플러스 HG분의 G의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입력이 D고 출력이 C일 때 전달함수 G2는 출력이 그대로 C가 되는 거고요. 입력은 D가 되는 거죠. 자, 요놈은 패스 나누기 1 마이너스 루프가 되는 거죠. 자, 패스는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보면 걸리는 요소가 없으니까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자, 1 마이너스 루프는 이게 바로 루프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H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D분의 C는 1 플러스 HG분의 1이죠. 여기서 C를 구하는 거니까 양쪽에다가 D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D 서로 약분되니까 출력 C는 1 플러스 HG분의 1의 D가 되는 거죠. 이게 C2가 되죠. 그래서 출력이 지금 둘이에요. 이쪽에 C1하고 여기 C2죠. 둘의 합이죠. 둘의 합이 C1 플러스 C2는 C1이 1 플러스 HG분의 G에다가 곱하기 R이죠. 그 다음에 C2는 플러스 1 플러스 HG분의 1 여기에다가 입력 D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맞는 답을 갖다가 찾아보면은 2번이 바로 1 플러스 HG의 R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물론 교재대로 풀어도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문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35번 넘어가죠. 자, 이 35번은 복소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요 V에다가 요 도트라는 것은 읽을 때 우리가 점을 도트, 우리 영어로는 DOT죠. 요건 뭐를 의미하느냐? 벡터량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I, 전류값도 마찬가지로 요 도트. 그래서 여기 지금 전압에다가 오고 벡터량으로 나타낸 값을 예를 들면 A 플러스 JB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 I에다가 마찬가지로 도트를 갖다가 벡터량으로 나타내면 요거는 C 플러스 JD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피상전력 PA는요, V 도트, 그 다음에 I 바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반대로 하면은요, V 바, I 도트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바라고 읽죠. 요 바는, 요거는 공액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자, 그럼 이걸 한번 여러분이 여기, 이 값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V 도트가 A 플러스 JB죠. 그 다음에 요, I 도트에서 요거, I의 바니까요. I의 바라는 것은 I 도트에서 여기 허수부 쪽에만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 마이너스 JD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식이나 반대로 V 도트에서 바니까 A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JB가 되는 거죠. 요놈하고 I 도트니까 그대로 C 플러스 JD하고 서로 같아지는 거죠. 자, 요놈은 요 실수부 요게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J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요걸 우리가 실수부라고 하죠. 요 실수부가 유효 전력이고
여기를 우리가 허수부라고 하죠. 이 허수부가 바로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 복소 전력만 잘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 보면은 여기 V가, 즉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전압이 100V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값 3 플러스 J4, 요게 바로 벡터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의 도트가 되는 거죠. 요 놈이 3 플러스 J4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상전력 PA는 V에다가 I 바가 되는 거죠. 요 V는 지금 벡터 값이 아니죠. 그대로 V가 되기 때문에 여긴 도트를 갖다 표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0 곱하기 지금 전류값 요 벡터량을 바로 갖다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3 마이너스 J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00하고 3을 곱하면 300 마이너스 J40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300이 요게 실수부죠. 실수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바로 유효 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300W가 되는 거고, 여기 J400에서 400이 바로 허수부죠. 허수부가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즉 400바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물어본 거는 유효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실수부 300W가 바로 유효 전력값이 되는 거죠. 다음은 36번 나가죠. 자, 36번은 측정기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 분류기를 사용하고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배율기 사용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분류기는 계기에 직렬로, 배율기는 병렬로 접속한다. 요게 틀린 거죠. 분류기는 계기에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연결을 하고, 배율기는 병렬이 아니고 계기에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배율기하고 요 분류기에 대한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측정 최대 전압 구하는 공식, 측정 최대 전류 구하는 공식 두 가지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37번 가죠. 평형한 두 도체 사이의 거리를 2배로 하면, 여기 도체 2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도체 사이의 요 거리를 R로 표기하고, 자, 1번, 이쪽이 2번 도체면 1번 도체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I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2번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 값을 우리가 I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 요 F, 뉴턴이죠. 요 놈은 진공 투자율에다가 두 전류의 곱, 요 놈을 뭘로 나눠주냐? 2파이 R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요 진공 투자율이라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I1, I2가 되죠. 밑에 분모에는 2파이 R이 되죠. 자, 여기서
파이는 서로 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여기 4를 2로 나눠주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 요 놈은 거리분의 2I1, I2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거리를 2배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0.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8번 가죠. 자, 38번은 AB 양단에서 본 합성 인덕턴스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이 합성 인덕턴스, 여기 보시면 두 코일이 뭐예요? 병렬 관계죠. 자, 이 병렬 관계는 10N, 10N이니까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병렬 관계니까. 그 다음에 여기 5헨리는 그대로 직렬 관계니까 그대로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10헨리가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점수 주려고 낸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39번 가죠. 자, 39번은 그림에서 저항 25ohm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냐, 요걸 지금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 전압원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보면 전류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첩의 원리를 갖다 이용을 해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중첩의 원리는 하나의 이 전압원을 갖다가 한 번은 단락을 시키고 하나의 요 전류원은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압원을 갖다가 요놈을 갖다가 단락을 시키면, 단락을 시킨다는 건 저항이 전혀 제로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회로도를 다시 그리면은요, 이쪽에서 지금 이런 회로도가 되겠죠. 지금 이쪽에 전류원은 여기 5A가 흐르는 거고, 여기가 하나는 5A, 5ohm의 저항, 다른 반대쪽은 25ohm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여기 25ohm에 흐르는 전류값, 이거 우리가 I라고 가정을 했을 때 I2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I2 요놈을 갖다 계산을 하려면은요, 두 저항의 합분에, 전체 전류는 지금 5A죠. 이 병렬일 경우에는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는 분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류의 분배는 두 저항의 합 20 플러스 5ohm이죠. 요거 분해, 이쪽 25ohm으로 흐르는 전류는 분자에다가 맞은편 저항값을 곱해주는 거죠. 대입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몇 ohm이 나와요. 그대로 몇 암페어면 1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는 그 전압원을 갖다가 단락시킨 거가 그 중첩원리의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전류원을 개방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애는 거죠. 이런 회로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지금 5ohm, 이쪽이 25ohm이고 전압은 20V죠. 자, 이거는 서로 직렬 관계죠. 직렬 관계일 경우에는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렬하고 요 직렬에서 병렬일 경우에는 이거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는 분배가 돼야 되고, 직렬일 경우에는 이건 전류가 일정하고 이건 전압이 분배되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요 25ohm에 흐르는 전류나 5ohm에 흐르는 전류는 서로 같죠. 그래서 이 전류 값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자,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이 얼마예요? 25ohm이죠. 전압은 20V. 그래서 계산하시면 0.8A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ohm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원을 단락시킨 경우하고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요 전류값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ohm에 흐르는 전류는 1A에다가 0.8A 더하면 1.8A가 바로 25ohm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두 개의 그 필름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값을 계산해서 더해준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그 40번 넘어가죠. 자, 전자회로에서 온도 보상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되는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도 보상하면 반도체 소자, 서미스터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체 소자의 요 특성하고 용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서미스터는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SCR, 실리콘 제어 정류기, 사이리스트라고 한다는 거. 요 놈은 그 무접점 스위치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바리스터, 요거는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또 요 접점 개폐 시에 불꽃 제어용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또 요 바렉터는 요 변조 회로에 사용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